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특집 개표방송 진짜 선택 2020 3부의 진행을 맡은 김진입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조수빈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개표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단언컨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 이유는 네. 말입니다. 역대 출구조사 결과의 정확성도 떨어졌거니와 이번에는 특히 사상 최대의 사전 투표율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와 실제 개표가 다를 수 있다. 지금부터 네.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데이터가 진짜 개표 데이터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전국의 표심을 정확하게 또 투명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총 253개 지역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관심 지역과 접전 지역으로 나눠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개표 결과를 전해드리고요. 또 판세도 분석을 해드리고 각 당이 다 합쳤을 때 과연 몇 석까지 가져가게 될지. 진짜 스코어. 맞습니다. 진짜 선택 2020 앞으로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당선인들을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데이터가 진짜 개표 데이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석이 걸려있는 서울 지역부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표 상황과 주요 후보들의 스코어 지금 공개합니다. 네, 서울 종로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표는 아직 조금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갑 개표 5.2%고요. 홍익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개표 초반이라는 것. 네, 이번엔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접전 지역인데요. 박성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가봅니다. 강태웅 후보가 50.4%인데 이 지역 개표 9.5% 진행됐습니다. 네, 서울 동대문 갑 민주당 안규백 후보가 58.4%, 통합당의 허용보 후보가 36%입니다. 서울 동대문 을이죠. 민주당 장경태 후보가 67.4%, 개표는 0.1%. 서울 중랑 을로 가겠습니다. 4.7% 개표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박홍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 갑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56.3%, 통합당 한상혁 후보는 41.2%. 자, 이번엔 서울 성북을입니다. 민주당의 기동민 후보가 55.9%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갑입니다. 민주당 천준호 후보가 63.9%, 개표는 0.4%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북을입니다. 4.1% 개표가 됐고요. 박용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도봉갑으로 가보죠. 민주당 인재근 후보가 50.5%고요. 개표율은 12.5%입니다. 서울 도봉을입니다. 민주당 오기영 후보와 통합당의 김선동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접전이네요. 서울 노원갑입니다. 이 지역도 접전입니다. 예. 고용진 후보와 이노근 후보와 고용진 후보 접전. 서울 노원을입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후보가 56.2%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을입니다. 민주당 강병원 후보가 51.8%로 다소 리드하고 있고요. 개표율 이 지역 4.7%입니다.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59.5%로 6번째 대결을 치르는 이성원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서울 서대문 을 김영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지역 개표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서울 구로갑으로 한번 볼까요? 서울 민주당의 구로갑. 이인영 후보가 53.7%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을입니다. 접전 지역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윤건영 후보가 57.2%로 앞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과 함께하면서 개표율이 올라감에 따라 이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금천 민주당의 최기상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울 동작 갑입니다. 개표가 4.1% 진행이 됐고요. 여기는 민주당 통합당 후보가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차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36표 차. 네. 접전입니다, 이거. 서울 동작 을인데요. 이 지역도 접전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개표율이 0.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는 아직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이수진 후보가 67.9%. 서울 서초 갑입니다. 예, 여기는 통합당의 윤희수 후보가 70.2%로 앞서고 있지만 역시 개표가 초기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 을입니다. 통합당의 박성중 후보가 55.9%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 갑으로 가겠습니다. 개표는 2.7%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0.3%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서울 강남 을입니다. 자, 이 지역도 접전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박준 후보와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표차는 179표 차. 서울 강남 병입니다. 개표가 초기 상황인 상태에서 유경준 후보가 75.8%로 통합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 갑입니다. 자, 두 후보의 대결 접전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후보와 통합당 이수희 후보가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언뜻 보셨듯이 접전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 확인하셨고요. 지금까지 서울 지역 개표 결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경기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경기도는 가장 많은 59석이 걸려 있는데요.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성호 요강진입니다.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지금부터 경기 지역 개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경기 수원 갑 민주당의 김승원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네, 경기 수원 을입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후보가 57%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병은 개표가 38.7%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표차는 515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접전입니다. 네, 경기 수원 정입니다. 민주당의 박광원 후보가 51.7%로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무 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1위, 통합당 박재순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성남 수정입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후보가 56.9%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 개표 19.2% 민주당 윤영찬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통합당의 김은혜 후보가 53.1%로 현재 1위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통합당 김민수 후보 현재 1위, 민주당 김병욱 후보 현재 2위입니다. 의정부 갑입니다. 개표는 10.9%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오영환 후보가 48.2%로 현재 1위입니다. 경기 의정부 을 현재 1위 민주당 김민철 후보입니다. 개표 11.9% 진행됐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입니다. 통합당의 이필훈 후보와 민주당의 강득구 후보, 두 후보가 접전 상황입니다. 경기 안양 동안 갑은 민주당 민병덕 후보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63.8%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갑입니다. 개표는 10%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김경혁 후보가 55.4%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을입니다. 개표가 26.4%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서른 후보가 51.3% 득표하면서 1위입니다. 경기 부천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후보가 55.6%를 득표하면서 차명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정은 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52.7%, 통합당 안병도 후보가 40.7%, 2위입니다. 네, 경기 광명갑입니다. 이곳은 아직 2.3%밖에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의 양주상 후보 41.9%로 1위입니다. 경기 광명을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양기대 후보가 조금 앞서서 시작을 했군요. 경기 평택갑입니다. 통합당의 공재광 후보가 52%, 홍기현 후보는 45.3%입니다. 경기 평택을 통합당 유의동 후보가 1위, 민주당 김현정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동두천 연천입니다. 통합당의 김성원 후보 57.4%, 민주당의 서동호 후보 뒤이어서 40.9%입니다. 속속 개표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갑은 개표가 21.5%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전해철 후보가 1위입니다. 경기 안산 상록을입니다. 1,600여 표 차이로 민주당의 김철민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갑은 민주당 고영인 후보가 50.7%를 득표했고 통합당 김명현 후보가 46.2%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산 단원을입니다. 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50.6%, 김남국 후보 47.2%입니다. 경기 고양갑 개표 7.4% 진행된 가운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38.3%를 득표하면서 1위입니다. 고양을입니다. 민주당의 한준호 후보 47.9%로 현재 한경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병 민주당 홍정민 후보가 1위, 통합당 김영환 후보가 2위입니다. 개표 38.3% 진행됐는데요. 표차는 1000여 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고양정입니다. 통합당의 김연아 후보와 민주당의 이용호 후보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 과천 통합당 신계용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차 317표차. 경기 구리입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후보 54.4%로 나태근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가 현재 1위는 민주당 조응천 후보, 2위는 통합당 심장수 후보입니다. 남양주 을로 가볼까요? 민주당의 김한정 후보가 김용식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57.4%입니다. 경기 남양주 병 통합당 주광덕 후보가 53.9%로 1위입니다. 개표 22.6% 진행됐습니다. 경기 오산입니다. 최윤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 3표 차이로 현재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표는 0.2%만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흥갑은 34.3%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표차는 101표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경기 시흥을입니다. 민주당의 조정식 후보 63%로 김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로 가겠습니다. 개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41.2%인데요. 민주당 이하경 후보가 1위, 통합당 신규철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하남입니다. 개표는 12%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최종윤 후보가 46.8%로 현재 1위입니다. 경기 용인갑 통합당 정찬민 후보가 55.8%, 민주당 오세영 후보가 43.2%, 개표 39.1% 진행됐습니다. 용인을입니다. 민주당의 김민기 후보 64.1%로 통합당의 이원석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병은 민주당 정춘숙 후보와 통합당 이상일 후보가 접전입니다. 표차 721표차, 개표는 25.2% 진행됐습니다. 용인정입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후보가 63.3%를 득표하면서 통합당의 김범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갑 현재 1위는 민주당 윤후덕 후보입니다. 2위는 통합당 신보라 후보. 네, 경기 파주 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정 후보가 234표 차이로 박용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 통합당 송석준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성입니다. 통합당의 김학용 후보가 민주당의 이규민 후보를 1,300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 갑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주영 후보 52.8%, 통합당 박진호 후보 38.9%입니다. 김포 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상혁 후보가 55.6%, 홍철호 후보 42.8%입니다. 경기 화성갑은 30.9%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통합당 최영근 후보가 1위, 민주당 송옥주 후보가 2위입니다. 화성병입니다. 민주당의 권칠승 후보 57.8%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갑 통합당 조억동 후보가 51.5%로 1위입니다. 민주당 소병 후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11.8% 진행된 광주 을입니다. 민주당의 임종성 후보가 55.9%를 득표했습니다. 경기 양주 현재 1위 민주당 정성호 후보, 2위 통합당 안기영 후보입니다. 경기 포천 가평입니다. 통합당의 최춘식 후보와 민주당의 이철희 후보 현재 접전 중입니다. 경기 여주 양평 통합당 김선교 후보가 1위, 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2위입니다. 네, 진짜 데이터, 개표 데이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보셨습니다. 많은 곳은 지금 개표가 40%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아직 개표가 1% 정도로 좀 더딘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11시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만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채널A 개표 방송 예정이 돼 있는데 오후 10시면 이 대략적인 지역구 당선인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가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개표 상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정당들의 정당 득표율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요, 현재 개표율을 바탕으로 이 개표대로라면 각 당이 획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득표율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봤습니다. 비례정당들을 저희들이 나열해봤고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35%를,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32.7%를, 그리고 정의당이 8.3%를, 국민당이 5.2%를, 그리고 범여권의 또 다른 위성정당으로 자처한 열린민주당이 4.7%를, 그리고 민생당은 3.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균 개표율이 0.9%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건요,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 의석을 저희 채널A 개표방송 스튜디오로 한번 고스란히 가져와 봤습니다. 지역구 개표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당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받게 될지 지역구 예측 데이터부터 바로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실까요? 자, 제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126석을 지금 개표대로라면, 그리고 민생당은 0석을, 그리고 정의당은 1석을, 무소속과 기타는 3석을,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91석을 얻을 것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개표가 끝난다면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의 의석의 색깔은 아마 이렇게 색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그때는 지금과 얼마만큼의 각 당의 의석 색깔이 달라졌는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선 낚시터에 낚싯대가 던져졌습니다. 부산 중구 영도로 갑니다. 통합당의 황보승희 후보가 53.5%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심 어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은 부산 서구 동구입니다. 네, 1,833표 차이로 통합당의 안병기 후보가 이재강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위치한 부산진 갑으로 갑니다.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가 48.7%, 민주당의 김용춘 후보가 뒤이어서 44.1%입니다. 어부의 간절함에 바다가 응답했을까요? 부산진 을입니다. 네, 이곳은 통합당의 이현승 후보가 60.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선의 꿈 누가 이룰 수 있나요? 부산 동래입니다. 네, 이곳은 민주당의 박성현 후보와 통합당의 김희곤 후보가 285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입질이 간절한 이곳은 부산 남구 갑입니다. 네, 더 적은 표차네요. 민주당의 강준석 후보, 이어서 통합당의 박수영 후보입니다. 123표 차이입니다. 옳지 잡았다! 오늘은 누구에게 황금 배지를 선사할까요? 부산 북구 강서갑입니다. 개표는 5.9%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2.3%로 박민식 후보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 부산 북구 강서을입니다. 통합당의 김도 후보 58.6%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최고층 건축물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낸 풍경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통합당의 하태경 후보가 65.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낚시와 인생은 참 많이 닮은 것 같죠? 부산 해운대 을로 갑니다. 네, 개표가 18.4% 진행된 해운대 을, 통합당의 김미애 후보가 57.7%로 현재 1위입니다. 점차 수면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민심 부산 사하갑입니다. 네, 아직 개표가 0.5%만 진행됐습니다. 63표 차이로 민주당의 최인호 후보가 김척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민심을 얻을 때까지 던진다. 이번엔 부산 금정으로 갑니다. 네, 현재까지 통합당의 백종원 후보가 64.9%로 1위입니다. 시야가 좋은데요. 민심도 잘 보일까요? 부산 연제입니다. 네, 이곳은 통합당의 이주환 후보 55.9%, 민주당의 김혜영 후보는 뒤이어서 42.9%입니다. 누가 세월을 낳고 누가 민심을 잡았을까요? 부산 수영입니다. 네, 263표 차이로 통합당의 전복민 후보가 강윤경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광활한 낙동강 둔치 부산 사상으로 갑니다. 네, 개표는 2.5% 진행됐는데요. 통합당의 장재원 후보 58.1%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던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부산 기장입니다. 네, 통합당의 정동만 후보가 54.7%로 최태경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도시어부 보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 영도 앞바다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이번 총선 특히 관심 지역이 많고 예측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접전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저희가 17개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엄선을 해봤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기면 전체 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관심 지역 17곳 지금 만나보시죠. 네, 서울 종로입니다. 과거 국무총리의 대결. 이기세 끝까지. 역전
반항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복심과 자객의 대결 서울 구로을. 구로을 발전의 윤건영. 이제부터 윤건영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의 홈그라운드에서 한판 승부 영등포을. 영등포 을 역시 김민석.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판사 선후배의 대결입니다. 서울 동작을. 무서운 신인 이수진. 승부는 지금부터.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55.7%로 앞서고 있습니다. 탈북 외교관 태구민이 당선될까요? 서울 강남갑. 강남 가벤 태구민. 반드시 따라잡겠습니다. 태구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곳의 승자가 부산의 승자입니다. 부산 진갑. 최선의 선택 서병수. 이제부터 진짜 시작. 개표율 16.5% 서병수 통합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사선 중진들의 맞대결 대구 수성갑입니다. 수성과 함께할 운명. 금방 따라잡겠습니다. 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56.5%로 1000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로 가겠습니다. 초선의 패기냐, 5선의 안양 발록이냐. 시민의 승리. 이제 시작입니다. 개표는 7%대 진행됐고요.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남자 대 MB 입의 정면 대결 강원 원주갑. 이대로 쭉 가자. 승부는 지금부터. 개표가 21.3%인데 1254표 차이로 통합당 박정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이 맞대결합니다. 청주 흥덕으로 가겠습니다. 흥덕의 자존심 도정환, 충북의 일꾼 정우택. 네, 개표가 22.8% 진행됐는데요. 접전입니다. 노무현 사위 갓상원 변호사가 출마한 곳이죠. 보은옥천 영동계산. 이번에도 박덕흠. 국민의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선 통합당 박동흠 후보가 1위입니다. 박수현의 탈환이냐, 정진석의 수성이냐, 공주 부여 청양. 기필코 이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개표는 27.2%,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교 선 후배 간의 양보 없는 재격돌 전주시 병. 전북금융도시 완성하겠습니다. 승부는 지금부터.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어떨까요? 확실한 선택 김두관. 승부는 지금부터. 네,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천강과 태화강의 경계에 있는 울산 중구로 갑니다. 네, 현재 통합당의 박성민 후보가 60%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낚시와 인생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울산 남구 을입니다. 통합당의 김기현 후보가 1,600표 차이로 60.5%로 현재 박성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가 가득한 방어진 항이 보이네요.
울산 동구. 이곳은 개표가 40.7%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의 권명호 후보가 41.3%로 현재 1위입니다. 띠띠 빵빵. 자동차 산업의 메카 울산 북구입니다. 통합당의 박대동 후보 46.5%로 1위, 이어서 이상원 후보가 40.7%입니다. 헤어룸의 고장 영남 알프스 울산 울주군으로 갑니다. 개표는 43.1%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의 서범수 후보가 58.1%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로 잘 알려진 경남 창원 의창입니다. 통합당의 박완수 후보가 약 8,000표 차이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출첵길을 설레게 하는 멋진 풍경이죠.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52.8%로 1위, 2위는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입니다. 휴양의 섬 돌섬 앞에서 펼쳐지는 정면 대결 창원 마산 합포입니다. 8,000여 표 차이로 통합당의 최형두 후보가 박남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창원 마산 회원입니다. 이곳은 통합당의 윤한홍 후보가 61.1%로 1위, 이어서 하기년 후보가 37.2%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군 기지 창원 진해 앞바다에서의 한판 승부. 이곳은 개표가 1.1%만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의 이달곤 후보가 295표 차이로 황기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풍광이 온화하니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경남 진주 갑입니다. 통합당의 박대출 후보가 52.6%로 현재 1위, 이어서 정영훈 후보가 2위입니다.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민심. 경남 진주 을로 갑니다. 네, 2,000여 표 차이로 통합당의 강민국 후보가 한경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동양의 나폴리, 바닷바람에 마음이 설레는 통영 고성입니다. 통합당의 정점식 후보가 64.1%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마을에서 쉬다 가실래요? 사천 남해 하동입니다. 통합당의 하영재 후보가 59.3%로 1위, 민주당의 황인성 후보가 37.9%로 2위입니다. 낙동강에서 꾸는 만선의 꿈. 누가 이룰까요? 김해 갑입니다. 민주당의 민홍철 후보가 53.2%, 10%포인트 낮게 통합당의 홍태웅 후보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얻을 때까지 던진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으로 갑니다. 개표가 50% 넘게 진행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통합당의 조혜진 후보가 67.8%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 경남 거제의 민심은 어떨까요? 네, 2,000여 표 차이로 통합당의 서일준 후보가 문상모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입질 누구에게 찾아왔나요? 경남 양산 갑입니다. 통합당의 윤영석 후보가 61.2%로 현재 1위입니다. 소문난 강태공들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양산 을입니다. 1,000여 표 차이로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를 나동현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민심을 찾아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무소속 김태호 후보와 통합당 강석진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네요. 네, 이 시각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1위
전국 253개의 지역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133석을, 통합당은 94석을 얻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상당히 초반이라는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한석, 무소속 대석, 미개표 21석. 네,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49개 의석이 걸려있는데요. 민주당이 29석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통합당이 7군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통합당이 18석 의석 중에 1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대구로 가겠습니다. 12개 의석 가운데 통합당이 11군데에서 우세합니다. 네, 인천입니다. 총 13개 의석인데요. 민주당이 10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입니다. 광주는 8석 전체에서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7석 가운데 민주당이 6곳에서 현재는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울산입니다. 6군데 모두 통합당이 우세합니다. 세종 2석, 이번에 분구가 돼서 한 석이 들었는데 모두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59석이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이 40군데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통합당이 18석, 정의당이 1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8석이 걸려 있는데요. 통합당이 6석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한 지역에서, 무소속도 한 지역에서 우세합니다. 네, 이번에 충북입니다. 현재 개표가 32.7% 정도 진행이 됐고요. 8석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5군데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박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6지역에서, 통합당은 5지역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북입니다. 10석이 걸려 있고요. 민주당이 9군데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무소속 후보가 1석을 얻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남은 10석 모두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경북입니다. 통합당이 12석, 12군데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16석 걸려 있고요. 통합당이 12군데서, 민주당이 2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주입니다. 제주는 3개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1, 2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입니다. 개표 25.8%, 통합당 곽상도 후보가 1위. 대구 동구 갑입니다. 통합당의 류상벌 후보가 68.9%로 현재 1위입니다. 개표는 31.6% 진행됐습니다. 대구 동구 을로 가겠습니다. 통합당 강대식 후보가 66.2%를 득표하면서 1위입니다. 대구 서구입니다. 통합당의 김상훈 후보 65.6%로 현재 1위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윤선진 후보입니다. 대구 북구 갑 이번에도 통합당 양금희 후보가 1위입니다. 51.1% 득표했습니다. 대구 북구 을입니다. 통합당의 김승수 후보가 14,000여 표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갑 1위 통합당 주호영 후보입니다. 56.5% 득표했네요. 대구 수성 을입니다. 개표는 3.8%만 진행됐고요.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현재 35.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 갑 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달서 을입니다. 통합당의 윤재욱 후보 67.6%로 현재 1위입니다.
대구 달서병 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앞서 있고요. 민주당 김대진 후보가 2위입니다. 개표가 31.6% 진행된 달성입니다. 통합당의 추경호 후보가 70.2%로 현재까지 박형룡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중구 강화 옹진 개표 31.3% 진행됐는데요. 통합당 배준영 후보가 1위입니다. 네, 개표가 55.4% 진행된 인천 동구 미추홀 갑입니다.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가 49.1%, 전희경 후보는 42.4%입니다. 네, 인천은 개표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미추홀 을 접전입니다. 무소속 윤상현 후보와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 연수 갑입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 51.9%로 정승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43.7%,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39%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동 갑입니다. 개표는 35.4%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맹성규 후보 2만 3천여 표를 얻으면서 현재 1위고요. 네,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남동을 민주당의 윤관석 후보가 1위, 통합당 이원복 후보가 2위입니다. 부평 갑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이성만 후보가 63.6%로 정유석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 개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부평을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57.3%로 1위입니다. 네, 계양갑입니다. 민주당의 유동수 후보가 62.6%로 1위, 2위는 통합당의 이중재 후보입니다. 인천 계양을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60.6%로 1위, 통합당 윤형선 후보가 37%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표 32.9% 진행됐습니다. 인천 서구갑입니다. 민주당의 김교흥 후보가 57.2%로 이학재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을 이제 개표가 막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신동근 후보가 1위, 통합당 박종진 후보가 2위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입니다. 민주당의 윤영덕 후보가 77.2%로 장병화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을 개표 24%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이병훈 후보가 71.1%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갑입니다. 민주당의 89.1%로 송갑석 후보가 민생당의 김명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을도 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2위는 민생당의 천정배 후보입니다. 북구 갑입니다. 민주당의 조우석 후보 58.8%, 무소속 김경진 후보는 35.9%입니다. 광주 북구을 민주당의 이형석 후보가 78%를 득표하면서 1위입니다. 광주 광산 갑입니다. 대표는 41.2%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이용빈 후보가 77.8%로 민생당의 김동철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83.8%를 득표하면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이번엔 대전입니다. 동구인데요. 민주당의 장철민 후보가 53.4%로 이정우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 개표 35.1%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황운하 후보, 통합당의 의윤건 후보 표차 3천여 표 차입니다. 네, 대전 서구 갑입니다. 통합당의 이영규 후보가 50.4%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표차는 3,700여 표 차입니다. 370여 표 차입니다. 대전 서구을 민주당의 박범계 후보 1위, 통합당의 양홍규 후보 2위입니다. 유성 갑입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후보가 49.5%로 현재 장도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
민주당 이상민 후보 52.7%대 통합당 김소연 후보 38.8%입니다. 대덕입니다. 민주당의 박영순 후보 50.8%로 정윤기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번엔 세종입니다. 세종갑 민주당의 홍성국 후보가 51.6%, 통합당 김중로 후보가 41.2%입니다. 세종을입니다. 개표는 7.7%만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강준현 후보가 51.3%로 현재 1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 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상당히 치열한 분위기 가운데 저희들은 어느덧 멀티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토대로 표심을 가른 쟁점 그리고 이번 선거의 전망, 민심 등등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구조사 결과를 잘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지상파 3사가 예측한 대로 최대치 범 여권이 178석, 최소 153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전 그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이 최대치와 최고치 그 한 범위 내에서 보면 거의 이제 일부 최저치하고 최고치에서 거의 맞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20석 이 상간에서는 상당히 틀렸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전 투표가 26%나 됐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방송국 차원에서 이게 보정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연령대별 그다음에 이제 그 추세를 봐서 보정을 해서 이제 이번에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전조사와 또 실질 개표 결과가 조금씩 차이 나는 곳은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보면 20대 총선에서 상당히 출구조사 그 예측에 실패했다는 그런 결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그 레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총선 때 1당을 예측했는데 그 1당도 못 맞힌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도 뭐 122석, 123석 나왔지 않습니까? 한석 차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 출구조사를 보면 굉장히 그 큰 차가 컸거든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방송사 측에서 이제 굉장히 그 범위를 넓게 나눴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0% 이내에서의 어떤 결과는 네. 조금씩 오차는 있을 것 같아요. 20% 오차면 상당히 큰 오차인데. 그 오차가 상황에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최저치냐 최고치냐에 따라 좀 그렇죠. 달라질 텐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합지가 많고 맞아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어떤 그냥 치열한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도 지금 개표 상황 지금 초기이긴 합니다. 근데 출구 조사 결과랑 지금은 좀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아무래도. 보시나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개표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개표가 많이 열린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작인 곳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영남, 호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 쪽은 미래통합당 예. 그리고 호남 쪽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를 보이는 거는 사실은 예상했던 데인데 문제는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수도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한 3% 이내에서 경합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그 3% 정도라고 하면 그 출구조사의 오차범위 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합지라고 불리는 그런 곳들이 이제 투표와 및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일단 출구조사 결과만 출구조사가 그대로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현정 위원님의 말씀을 덧보채자면 거기서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은 20%는 너무나 큰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당의 주인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특히나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아까 뭐 예측치 조사를 보긴 했는데 예. 예상외로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딱 붙었어요. 네. 초접전. 그 사실은 저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추세를 보시면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거의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된 아마 SBS 여론조사를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한 20에서 한 3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구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차이가 난 걸로 보이면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 비해서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조금 좁힌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종로가 워낙 지금 투표율이 높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예. 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 들 정도로 지금 보수, 진보, 양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로 지역도 예상보다는 더 접전이다. 좁혀졌어요. 박빙이다. 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네, 근데 이제 종로라는 곳이 좀 제가 이제 역대 선거를 쭉 보면 특징적인 게 각 동네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네. 동네별로 네, 예. 불창동이나 부암동이라든지 또 창신동 쪽이라든지 어떤 동네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20대 총선 때도 당시에 정세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것으로 이제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고 실제로도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로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같이 뭐 큰 차일지 아니면 지금 이 출구조사처럼 작은 차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종로는 아마 끝까지 동네별로 좀 이 개표 결과를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각 동별로 이제 하는 개표 결과를 지금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반영이 예.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동별 결과가 이제 취합돼야지만이 네. 좀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종로는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격전지 가운데서 을이 들어가는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뭐 고민정, 오세훈 후보가 있는 광진, 을도 있고요.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수진 후보가 이제 예측에서 1위가 나왔거든요. 이거 예상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출구조사가 한 10포인트 정도 이수진 네.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두 번의 선거를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네. 이기지 못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이수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맞죠. 한 10% 정도 이겼으니까. 근데 아마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두 가지였을 거예요. 저 지역에서 나경원 후보가 두 번의 승리를 하긴 했지만 네. 뭐냐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권자를 대할 때 친밀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표가 붙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직의 역설인데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굉장한 강성의 투사 이미지가 붙었어요. 네. 과연 그 강성한 투사의 이미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경원 후보의 좀 친밀하고 따뜻한 이미지와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동작을의 유권자들한테 조금 비호감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예전에 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때도 아시겠지만 저 동작을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지난 총선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역이에요. 그곳에 과연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변수였어요. 근데 아마 그 지역에 젊은 세입자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경원 후보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결과는 아까 김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끝내봐야 하는 거죠. 되죠.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데이터들 좀 말씀드릴게요. 네. 관심 1인만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구로갑에서는 이인영 후보가 1위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개표율이 17.2% 그리고요. 네, 서울 자. 구로 을에서는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윤건영 후보 60.1% 상당히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 을에서는 뭐 김민석 후보인데 뭐 이거 계속 흘려주시고요. 또 토크는 토크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현재로서는 특정 정당이 조금 우세해 보이긴 하나 이현종 위원님. 네. 강남갑의 태구민 후보랑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강남 쪽은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이 좀 강세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뭐 여론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 개표가 이제 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과를 보면 네. 어느 정도 강남권 자체는 이제 상당히 어떤 미래통합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제로 이제 정부의 어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황운하 후보가
네, 1위를 이제 달리고 있다는 건 다소 좀 놀랐군요.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황운하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 이제 호남 쪽에서의 강한 지지세가 실제로 이제 대전과 충청 쪽으로까지 이제 올라왔고 그거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2위네요. 예. 예, 개표가 38.6%인데 특히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는 김태현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뭐 잘 알죠. 예, 이번에 특히 뭐랄까요, 팟캐스트 방송과 관련돼서 좀 논란도 있었고, 특히 뭐 그렇죠. 조국 백서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키치프레이즈를 강하게 앞세웠었는데, 현재 2위네요, 2위. 저 지역이 사실은 현역 의원이 박순자 의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토위원장이 사실 내부적으로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 계속 국토위원장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뭘 함의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이제 박순자 의원이 왜 그렇게 국토위원장에 집착을 했을까? 안산 그 지역에 가장 수고한 사람이 신안산선 관련된 네. 거예요. 예. 그 예산에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그 국토위원장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마 지역 발전, 지역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박순자 의원의 강점이 있어서 저 지역 기반이 없는 김남국 변호사가 그 지역에 내려갔을 때 그리 녹록한 선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출구조사 결과는 김남국 후보가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역시 그 부분도 박순자 의원이 워낙 그 지역의 어떤 텃밭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욱 후보는 지금 아까 출구조사에서 0.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요. 지금 2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광진을 해서 예, 개표가 오세훈 1%인데 후보. 예.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네. 접전 양상이었는데 현재는 오세훈 후보가 광진을 해서 55.4% 1위긴 하지만 뭐 개표가 이제 시작이라 워낙 뭐 시작이니까. 591표고요. 다음 지역 의미 한번 있는 볼까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개표율로는요. 네, 그리고 다음 지역이요. 이혜훈 후보 서초에서 옮겼는데요. 동대문 을에서 지금 2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노원병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현재 2등 달리고 있군요. 자, 여기서 네, 지금 종로 선거사무실에 이낙연 후보의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지금 꽃다발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전 출구조사 결과와 현재 종로의 어떤 개표 상황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축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당선 소감까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조금 이게 민망해지죠. 종로 같은 경우 지금 개표가 한 30% 넘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30% 넘고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확실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출구조사 때 연결했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낙연 후보가 당선 소감을 할 걸로 보이는데 발언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현재 종로가 35% 이상 지금 개표가 됐는데 진행됐습니다. 예. 이은정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종로가 사실은 동마다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 아직 열리지 않은 동들의 이 투표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닐까. 아마 이제 폭은 좀 좁혀질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대세를 바꾸기에는 어렵다. 어렵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이크를 따라가기가. 전달하는 것으로 보니까 입장을 말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자, 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 구민께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국정과제의 이행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등 저와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애쓰신 황교안 후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헤아리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당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상대 당도 언급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성시현 기자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 상황을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35개 정당에 뛰어들어서 47명을 뽑게 되는 뜨거운 비례대표의 의석 쟁탈전, 현재까지 상황을 우리 성시훈 기자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각 터치스크린인데요. 이번 총선 그 어느 때보다 비례 정당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그래서 어느 정당이 선전하고 있을지 또 어느 후보가 당선권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저녁 9시 39분 현재 개표율 15.6% 기준으로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입니다. 네, 지금 각 당과 숫자가 나오고 있죠. 바로 각 정당 득표를 토대로 어느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미래한국당 보시죠. 17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린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10석 미만을 얻을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 후보들의 당선권 여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후보들의 화제성 그리고 각 당의 목표 의석수를 토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더불어시민당 3번 권인숙 후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후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애써왔죠. 자, 클릭해보니 국회의원 배지에 불이 들어왔네요. 당선권 아닙니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14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후보는 어떨까요? 역시 당선권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 3명의 후보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강욱 후보만 당선권이고요. 김의겸, 황희석 후보는 당선권 바뀌네요. 정의당 박창진 후보는 어떨까요? 땅콩 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였죠. 당선권 바뀝니다. 그러면 다음 관심 후보들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경제당 1번 이은재 후보입니다. 당선권 바뀌고요. 우리공화당 2번 서청원 후보 역시 당선권 바뀝니다. 민생당 14번 손학규 후보 당선권 바뀌고요. 그러면 국민의당 3번 권은희 후보는 어떨까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네, 국회의원 배지에 불이 들어왔네요. 당선권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2명의 여성 후보들 클릭해보겠습니다. 네, 김은희 후보는 당선권 바뀌고요. 김예지 후보는 당선권 아닙니다. 김예지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되죠.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실시간 각 당 비례 득표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이요 34.2%로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은 미래한국당 33.8%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8.5%, 나머지 정당들 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민주당 계열과 범통합당 계열 중에 누가 많이 의석을 차지하게 될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범민주당 계열 164석을 얻을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고요. 통합당도 확인해 보시죠.
112석을 얻을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지금 현재 개표율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과 뒤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A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